안녕하세요. 공부하고 투자합시다. 공투입니다. 오늘은 핀테크 ETF 핑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핀테크입니다. 핀테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핀테크 기업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핀테크 ETF 핑스입니다. 핀테크 ETF의 특징과 수익률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핀테크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핀테크란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를 합성한 용어로 금융과 기술이 만나 탄생한 기존에 없던 혁신적 유형의 금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금융은 대출이나 예금과 같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핀테크가 성장하면서 고객들은 대출, 결제, 송금, 투자 자문 등 여러 금융 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5년 미국 금융 서비스 섹터 시가총액 상위 기업과 2020년 기업 리스트를 비교해 보시면 핀테크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미국 금융서비스 기업 순위를 보시면 1위가 시티은행, 2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3위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4위 버크셔 해서웨이, 5위 JP 모건, 6위 웰스파고입니다. 모두 전통적인 금융산업, 다시 말해 대출, 예금,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2020년 순위를 보시면 2위의 비자, 3위 마스터카드, 5위 페이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글로벌 카드 브랜드사, 페이팔은 글로벌 온라인 결제 기업입니다. 비자나 페이팔이 기존 금융주와 다른 점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중간자로서, 즉 소비자와 가맹점 사이에서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수수료를 수익으로 벌어들였습니다. 그렇다면 핀테크 기업이 어떻게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현금의 사용 비중이 줄어들고 편리한 결제 서비스가 생겨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 이유로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정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리한 것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글로벌 리테일 전자상거래 매출액을 보시면 2021년 추정 매출액은 5조 달러로 7년 전인 2014년의 5배나 됩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 글로벌 전자상거래 이용자 수를 보시면 2021년 20억 명이 넘는 이용자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입니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글로벌 수준 못지않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다양한 정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는 더욱 손쉽게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간편 결제 금액이 2017년 23조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상반기에만 38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양질의 서비스로 중간자 역할을 하는 핀테크 기업이 성장했다는 사실은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금융 플랫폼 혹은 결제 플랫폼들의 핵심은 결제 정보에 있다. 해당 가맹점의 매출 추이와 재고 추이 등은 물론 판매 플랫폼에 올려진 리뷰와 해당 스토어의 방문자 수 등의 정보까지 결합할 수 있다면 해당 가맹점의 미래 재무 상태까지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의 업종별 소비 분포를 비롯하여 소비 단가, 소비 시점, 소비 장소 등 다양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정보, 즉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핀테크 기업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카드로 자동차를 여러 대 구매하게 되면 제 소비 내역이 카드사에 저장될 것입니다. 그러면 카드 회사는 저에게 자동차 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나 금융상품을 제안할 수 있어 추가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가맹점의 경우 네이버가 해당 매장의 매출액과 거래량을 바탕으로 대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소비자와 모든 가맹점들이 그 대상이라면 수익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되는 소비자와 가맹점의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삼성페이, 베이코 등을 활용하면 스마트폰으로만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페이팔은 진작부터 소비자와 가맹점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소비자는 페이팔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맹점에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밥을 먹으면 카드를 긁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가맹점들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막 음식점을 오픈하였다면 결제업체는 이 음식점이 카드로 받은 음식값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페이팔은 소매 가맹점에서도 포스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가맹점이 쉽게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오른쪽 화면이 바로 페이팔 대출 화면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준비해 가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은행에 납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페이팔은 이미 자영업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출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가맹점은 가맹점대로 여러 가지 편의가 있기에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제에 송금 기능까지 탑재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은행 간 송금 시 소비자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송금 시간 또한 3, 4일가량 걸리는 불편함이 있다. 핀테크 송금 기능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경우 ATM에 가지 않아도 은행 어플에 접속하지 않고도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팔은 해외 송금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외 직구를 할 때 페이팔로 결제를 하기도 하고 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입금할 때에도 페이팔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페이팔 해외 송금 기능입니다. 국가를 직접 선택하여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에는 불편했던 여러 금융 기능들을 쉽고 편하게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핀테크가 사업을 확장시킨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재테크입니다. 페이팔에 이은 미국의 대표 핀테크 기업 스퀘어는 캐쉬앱이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캐쉬앱을 이용하면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지 않고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체와 같은 은행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상화폐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내에는 뱅크샐러드가 있습니다. 뱅크샐러드에 들어가면 신용카드 추천, 은행 통장 추천, 투자 성향별, 투자 자문, 은행별 대출 비교 등 여러 재테크에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이렇게나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 고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페이가 다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지만 카카오페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큰 편입니다.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일, 상장일 기대감에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주가가 일제 상승했다. 비록 카카오가 서민들의 골목 상권까지 위협해가며 문어발식 확장을 한 점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카카오가 제공했던 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보다 분명히 편리한 점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가입자가 2020년 9월 기준 3,500만 명이나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연간 거래액은 2020년 3분기까지만 계산한 금액이 무려 47조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페이팔의 경우 사용자가 얼마나 될까요? 2021년 1분기 기준 페이팔 사용자는 4억 명입니다. 2010년에는 9천만 명 정도였으나 11년 만에 4억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페이팔 사용자 수의 가파른 증가가 핀테크 기업의 성장세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핀테크 ETF 핑스입니다. ETF의 기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TF의 정식 명칭은 글로벌 X 핀테크 ETF입니다. 티커는 FINX입니다. 기초지수는 INDXX 글로벌 핀테크 시메틱 인덱스를 추종합니다. 구성 종목은 글로벌 핀테크 관련주입니다. 자산 운용사는 글로벌 X이며 상장일은 2016년 9월입니다. 종목수는 54종목이며 정기 변경은 연 1회 실시합니다. 가중 방식은 유동주식 시가총액 방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유동주식 시가총액 방식은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작은 기업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 종목 최대 비중은 6%입니다. 자산 규모는 10월 20일 기준 1.7조 원입니다. 한 주당 가격은 52.28달러이며 거래 대금은 일평균 90억 원입니다. 수수료는 0.68%, 배당 수익률은 0.13%입니다. 그리고 핑스는 미국에 상장된 ETF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종목이나 국내 ETF는 6자리 숫자 코드가 있지만 미국에 상장된 ETF의 경우 숫자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티커라고 불리는 3, 4자리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ETF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 ETF는 FINX라고 검색을 해야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증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요. 해외 주식 탭에서 해외 주식 현재가를 누르시면 오른쪽처럼 검색창이 뜹니다. 여기서 검색창에 영어 알파벳 FINX를 입력하시면 ETF가 나오게 되고 이것을 클릭하면 핑스를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에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는 밤 시간대에 매수하실 수 있으며 매수하시기 전에 환전을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환전은 일반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대에 할 수 있습니다. 핑스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RDN입니다. RDN은 네덜란드 기업으로 카드 가맹점들로 하여금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을 통해 전자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포스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한 기업입니다. 비중은 7%입니다. 두 번째는 인투이트입니다. 인투이트는 소상공인, 회계사, 개인을 대상으로 재무, 회계, 세금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미국 금융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ETF 내 비중은 6%입니다. 다음은 스퀘어입니다. 스퀘어는 중소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성장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렸던 캐시앱을 출시하여 독자적인 결제 생태계를 구축한 기업입니다. 비중은 5%입니다. 네 번째는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점유율이 높은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핀테크는 블록체인 기술도 포함하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베이스가 ETF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중은 5%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페이팔은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등 온라인 결제 플랫폼 기업으로 핀테크 기업 중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제, 대출, 투자, 그리고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인프라 구축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5% 수준입니다. 상위 10종목 비중 합은 55%입니다. 다음으로 국가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주 9%, 네덜란드 7%, 중국 2%, 그리고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핑스 ETF가 2016년 9월 16일에 상장했으므로 2016년 9월 16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수익률 차트를 그렸습니다. 빨간색이 핑스, 초록색이 S&P 500, 주황색이 나스닥 100, 파란색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종목의 주가가 미국 달러 기준이므로 삼성전자도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변환하였습니다. 2016년 9월 대비 현재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 빨간색 핑스입니다. 두 번째가 나스닥 100으로 핑스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파란색인 삼성전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초록색 S&P 500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핑스가 나스닥 100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은 핑스가 더 큰 것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 2018년, 2019년을 보시면 나스닥 100에 비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더 많이 내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하락장에서도 더 많이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1개월부터 5년까지 수익률과 변동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핑스의 수익률을 보시면 최근 1개월 5%, 3개월 13%, 6개월 12%, 1년 30%, 3년 101%, 5년 248%를 기록하였습니다. 1년과 3년을 제외하면 4개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1년과 3년은 나스닥 100이 31%, 116%로 가장 높았지만 핑스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변동성을 보시면 핑스가 거의 모든 구간에서 가장 큽니다. 1년, 3년, 5년 모두 나스닥 100보다 높은 변동성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익률과 변동성이 모두 높은 ETF입니다. 핑스와 다른 ETF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관성이 높을수록 두 ETF의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상관성이 낮은 ETF에 투자할 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자료는 최근 5년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핑스는 S&P 500과 85%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나스닥 100과도 85%입니다. 85%는 딱히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핑스의 미국 종목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핑스에 매수하겠다 혹은 매수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정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수치로 보입니다. 요약 및 의견입니다. 핀테크 기업은 편리한 결제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파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결제나 금융 서비스는 불편한 점이 있어도 감내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의 페이팔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팔은 주식 투자 관련 자료에서 매수 추천이 많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핀테크 ETF, 핑스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구성된 ETF입니다. 모바일 결제, 은행 서비스, 투자, 블록체인 등 다양한 핀테크 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의 54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핑스의 최근 5년 수익률은 248%였습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 100보다 높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높았지만 변동성 또한 높았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핀테크 사용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의 양도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소비의 패턴 역시도 핀테크 기술을 더욱 많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핀테크 시장 자체만을 놓고 보면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오늘의 영상 가장 완벽한 분석 핀테크 ETF 핑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공투였습니다.